안녕하십니까. 시스템 종합 설계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웹팀에서 신성은 학생이고 저희 웹팀은 김지원, 김은비, 신성은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블록체인 기반 교내 전자투표 사이트 소트입니다. 목차부터 보시면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 두 번째 주요 기능, 세 번째 구현 기술, 네 번째 영상 시연, 다섯 번째 어려웠던 점 순서대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소트의 개발 동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증가로 인한 대면 투표의 어려움이 요즘 생겼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투표로 많은 투표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온라인 투표를 믿고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보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여러 신뢰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신뢰성 있는 교내 온라인 투표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또 그 주변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비대면 투표에 참여했을 때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39.7%는 투표할 때 적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다. 또 28.3%는 투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또 2.8%는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교내 대면 투표에 참여했을 때 불편했던 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29.9%는 투표 가능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다 라고 답하였고 19.9%는 투표하는 장소가 너무 멀었다. 그리고 16.6%는 현장에 사람이 많아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13.3%는 투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기반 교내 전자투표 웹사이트 소트는 투표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수정과 위조가 불가능해 투표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표가 완료된다면 댓글을 통해 투표를 한 사람들끼리 혹은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저 사이트와 비교한 저희 소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저 사이트는 투표인, 두 번째 유저 사이트는 구글 설문지, 그리고 저희 소트 이 세 가지 사이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부분에서는 투표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 들어간 모든 사람, 혹은 투표의 비밀번호를 걸었을 경우에는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는 그 해당 구글 설문지의 링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소트는 공식 행사, 자유투표는 인증이 완료된 저희 학교의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단체 투표라는 것이 있는데 단체 투표는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해당 단체에 가입이 된 학교 학생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시작 시간 설정 가능에 대해 조사해 보았을 때 투표인은 시작 시간 설정 가능이 어려웠고 구글 설문지는 설정 기능이 가능했고 저희 소트도 설정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표 완료 후 소통 기능에 대해 찾아보았을 때 투표인과 구글 설문지에서는 투표 완료 후 투표를 한 사람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저희 소트 같은 경우에는 댓글 창이 열리기 때문에 댓글창을 통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다른 두 가지 분야는 카테고리별로 투표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저희 소트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투표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투표 만들기가 가장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아이디, 즉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시 공식 행사 투표를 만들 수 있고 일반 회원은 공식 행사 투표는 만들 수 없으나 자유투표 또는 단체 투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웹3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메타마스크를 이용해 투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합니다. 투표 만들기를 완료하면 자신이 만든 투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신이 만든 투표는 투표하는 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음은 투표하기 페이지입니다.
투표하기 페이지에서는 내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 후 투표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 알럿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메타마스크를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투표가 마치고 나서는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할 때는 각 선택지별 득표수 차트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완료된 투표에는 댓글창이 열려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투표를 올린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으로는 단체 기능이 있습니다. 단체 만들기는 원하는 단체를 만들어 단체 내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가입 방식 설정에 따라 모든 가입을 수락하거나 승인 후 가입을 수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단체 멤버의 이메일 CSV 파일을 등록하여 멤버로 설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 가입하기입니다. 내가 만든 단체 옆에는 가입 버튼이 아닌 관리자 표시가 되어 있고, 가입하지 않은 단체에는 가입 버튼이 있으며, 가입 버튼이 아닌 단체를 누르면 그룹 멤버가 아니라는 창이 뜹니다. 내가 가입한 단체는 가입 버튼이 생기지 않고 단체를 누르면 단체 페이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단체를 만들 땐 단체를 처음 만든 이가 설정한 가입 방식에 따라 단체 가입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단체 관리하기 페이지입니다. 단체 관리 탭에서 회원들의 이메일 목록을 CSV 파일로 등록할 수 있는데, 파일을 업로드하면 목록과 일치하는 이메일을 가진 사용자는 자동으로 가입 처리가 됩니다. 그 외에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신청 버튼을 눌러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가입 신청 알림을 받고 승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대기 상태에서 벗어나 해당 그룹의 멤버가 됩니다. 이렇게 단체 관리자는 단체 페이지 안에 단체 관리하기 탭에서 멤버와 매니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현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및 사용 언어를 통해 구현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솔리디티 언어와 트러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카 테스트 프레임워크과 차이 어설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작성된 투표 컨트랙트를 위한 테스트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갑 확장 프로그램인 메타마스크를 사용해 로컬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통신하면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서비스 내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의 메인넷 네트워크는 실제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가나슈를 활용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했습니다.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지 않고 로컬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쉽게 발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에서는 노드.js와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서버를 개발하였고, NoSQL 데이터베이스인 몽고DB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여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파트는 리액트를 사용하여 만들었고, 리덕스를 사용하여 상태 관리를 했습니다. 리덕스 덩크를 사용하여 비동기 작업을 처리했습니다.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해주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스타일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보기 그래프는 리차트.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가지 상황에서 웹 브라우저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 생성입니다. 컨트랙트의 생성자 함수에 투표 관련 정보들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여 인스턴트를 생성하고 로컬 네트워크에 배포합니다. 두 번째는 투표 참여입니다.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샌드 방식으로 컨트랙트 메소드를 호출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1 증가시키고 해당 사용자의 투표 여부를 업데이트합니다. 샌드 방식의 메소드 호출은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를 통해 수수료 개념의 가스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표 결과 확인입니다.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읽어오기만 하는 콜 방식으로 컨트랙트 메소드를 호출하여 최종 결과를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신성은 학생이 어려웠던 점은 회원가입을 할 때 학교 학생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메일로 인증 코드를 보내는 것과 코드를 보내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보안성을 위해 코드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인증할 때는 다시 복호화해 비교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김은비 학생의 경우 솔리디티 언어로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로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배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용자가 투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후 투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한 웹3.js 라이브러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더리움 노드와 소통이 가능한 JSON RPC라는 언어로 변경하여 네트워크와 통신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해결이 어려운 내부 RPC 에러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의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원 학생은 클라이언트와 블록체인을 웹3로 사용하여 연결하는 부분이 어려웠다. 그리고 서버와 쿠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잘 해결되지 않아 시간을 많이 썼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트 최종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